시골 은퇴 부부 은퇴 후 선택의 여지 없는 이주, 시골에서 시작된 두 번째 살.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직함을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을 맞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고 나면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오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집 값은 오르는데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빠듯한 현실에서는 그냥 오래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 되지라는 말이 예전처럼 쉽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주, 즉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가는 결단을 고민합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 결정이지만 막상 내려가서 맞닥뜨리는 건 단순한 절약형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간관계, 다른 생활 패턴, 의외의 불편함, 뜻밖의 여유, 가끔은 외로움, 그리고 작은 행복들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두 번째 삶이라는 표현이 실감나기 시작하죠.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의 진짜 고민과 변화, 현실적인 팁, 그리고 세 가지 실제에 가까운 사례를 통해 도대체 시골 이주가 어떤 삶인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왜 많은 은퇴자들이 시골로 가게 될까? 1. 생활비 문제, 가장 큰 원인. 서울이나 수도권은 월세 관리비, 교통비 등 기본 고정비만 해도 연금의 절반이 훌쩍 나가죠. 반대로 시골은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고 자급 가능한 식재료가 생기면 생활비가 확실히 안정돼요. 덜 벌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는 감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도시에서의 고립감. 은퇴 후 갑자기 회사와의 연결이 끊기면 도시가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웃관계는 희미하고 사람들은 바쁘고 나 혼자만 느린 속도로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3. 시골이 주는 심리적 공간. 소리 없는 새벽, 걷기 좋은 길, 자연의 속도에 맞춰지는 생활. 도시에서는 얻기 힘든 정서적 여유가 큰 장점이에요. 시골 생활의 현실 장점과 단점. 장점. 생활비 절감. 자연에 가까운 삶. 자기만의 리듬 찾기. 소소한 일상의 만족감 증가. 단점. 의료 접근성 불편. 낯선 인간관계 스트레스. 편의 시설 부족. 교통이동 문제.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생기는 갈등. 즉, 시골 이주는 낭만과 현실이 동시에 존재해요. 잘 준비하면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 수 있고, 준비 없이 뛰어들면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실망을 겪기도 합니다. 시골 이주 전 꼭 생각해야 할 5가지. 나는 고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이웃과 교류가 필요한가? 아니면 조용한 삶도 괜찮은가?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병원을 갈 수 있는 거리인가?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생활 패턴이 맞을까? 어떤 방식으로 즐거움을 만들 것인가? 텃밭, 산책, 동네 활동, 취미? 돌아오고 싶을 때 다시 도시로 돌아갈 방법이 있는가? 집을 팔지 말고 임대만 주거나 월세라도 발판을 남겨두는 방식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한 3가지 실제형 사례. 우린 도시에서는 늘 남이었는데 여기선 우리가 주인이에요. 67세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은퇴 후 수도권 아파트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골 단독주택으로 이주했어요. 처음엔 마당 관리, 잡초, 농기구 같은 낯선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삶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침엔 직접 내린 커피 한 잔 들고 마당 한 바퀴, 텃밭에서 상추 몇 장 뜯어 점심상 차리기, 저녁엔 동네 어르신들과 정자에서 수다, 가까운 산책길을 매일 걸으며 컨디션 회복. 박씨 부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시는 편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긴 우리가 움직인 만큼 결과가 바로 보이고 작은 일도 칭찬받고 누구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아요. 생활비는 이전의 약 40% 수준으로 줄어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됐고요. 사례 낭만보다 인간관계가 더 어렵더라고요. 62세 정여사. 정여사는 귀촌을 로망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이웃 관계였다고 해요. 왜 인사를 안 하냐? 집에 언제 왔냐? 어제 누가 다녀갔던데?
도시에선 신경도 쓰지 않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작은 불편이 되곤 했어요. 동네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참여하면 할수록 체력적으로 힘들고 결국 정 여사는 거리두기 전략을 만들었어요. 공적인 일엔 필요한 만큼만 참여. 사적인 영역은 확실하게 선긋기.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만 서서히 마음 열기. 동네밖 취미 모임 공방 동호회로 균형 맞추기. 그랬더니 반년쯤 지나 부담도 줄고 오히려 적당한 관계가 유지되며 삶이 안정됐다고 말합니다. 사례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싸울 일이 더 많아졌어요. 70세 김씨 부부. 많은 은퇴 부부가 가장 크게 겪는 문제죠. 회사 사회생활이 사라지고 하루 대부분을 붙어 지내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현상. 김씨 부부는 귀촌 후 사소한 걸로 하루에도 몇 번씩 다퉜다고 해요. 설거지 방식, 마당 관리 순서, 장보기 동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텔레비전 볼륨.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한마디 했답니다. 우리 여기 오래 있으려면 서로 취미를 따로 가져야 해. 그 말 이후로 남편은 마을 축구에, 아내는 뜨개 동아리로 각자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같이 있는 시간은 줄었지만 오히려 대화의 질이 올라가고 부부 분위기 자체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해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개인 시간이 있어야 마음도 쉬더라고요. 은퇴 후 시골 이주,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 시골에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 건 비용을 줄이기 위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출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건 삶의 태도예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나만의 속도를 찾는 용기,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 유지, 부부가 서로에게 너무 얽매이지 않는 여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시골에서의 삶이 은퇴 후 나를 다시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 준비한다면 시골은 분명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려왔지만 다행히도 잘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될 가능성이 커요.